안녕하세요.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인문학 면접 황승민입니다. 오늘은 면접에서 주절주절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하얘지고 내가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있는데 제가 대한항공에 30살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1살에 무려 에미레이츠를 지원했다가 광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접을 보는 그 당시에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일단 입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불킥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중요한 순간에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말의 근육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헬스장 가면 막 이렇게 뭐 스쿼트도 하고 플랭크도 하고 그 다음날에 근육통 생겼던 적 있으시죠? 그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붙으면서 더 튼튼해지는 거래요. 말도 한번 찢어져 봐야 내가 말을 못하는구나. 이래선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말을 연습하고 또 찢어져 보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최고다. 반복되는 연습이 최고다. 연습을 하실 때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면접이랑 좀 상황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 이 2가지를 중심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항공사는 이런 사람을 원할까요? 서비스 필드는 대본이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들, 당황스러운 사람들,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에 힘이 센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 선생님, 서비스 필드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면접도 잘 보고 일도 잘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거의 10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비스 필드에서 이 말 스킬이 늘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응대를 잘하는 이런 센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면접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성으로 말의 연습을 해야 되는 준비들이 평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새로운 것을 질문해 보는 거. 2번째,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받아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매일매일 어떤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좀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임을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영화 모임을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책 읽는 걸 좋아하시면 책 모임, 그냥 나는 말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대화 모임도 많습니다. 이렇게 내 취향에 맞춰서 말하는 장소로 찾아가시면 되겠죠. 혼자서 말하는 연습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제가 좀 다양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날 감정이 제 주제가 돼요. 만약에 오늘 SNS를 보는데 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왜 SNS가 불편하지?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SNS를 보면서 굉장히 막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지쳐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비난하는 감정을 느껴서 SNS를 안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없을까? 나처럼 힘든 감정들이 물론 있지 않을까? SNS라는 곳이 가장 단순화된 타인과 가장 복잡한 내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던데 정말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SNS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습관.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로 새롭게 말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면접이 굉장히 쉬워져요. 2번째 방법입니다. 녹음해보기.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볼 수도 있고 녹음을 해볼 수도 있어요. 면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논리성입니다. 아무리 호감이 가고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이 논리가 없으면은 설득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논리는 내가 말하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을 때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오프닝이랑 예시는 참 잘했는데 갑자기 클로징에서 핀트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녹음을 하시고 녹음한 것을 다시 들어볼 때 주목해야 되는 곳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는 거죠. 처음, 중간 똑같았는데 끝이 갑자기 옆으로 가 있다. 그러면 내가 클로징 멘트를 뭘로 바꿔야 공통적인 맥락을 나란히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보고 한번 고쳐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주절주절 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한 연습법 세 번째는 바로 누군가의 논리적인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죠. 짧은 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 한 권 읽는 데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잘 정리해 놓은 한 편의 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책 한 권 읽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짧은 글귀들 있죠. 그런 글귀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확실히 늘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습하는 방법. 첫 번째, 말을 많이 해보는 거. 그런데 수다 떠는 거 말고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보면서 연습해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을 녹음해보고 녹음한 것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서론, 본론, 결론이 같은 맥락인가? 핀트가 나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세 번째, 논리정연한 말과 글을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 무례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나를 당황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심리적인 동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치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심리적인 동요 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어요. 막 울었어요. 예전에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막 저를 막 짓궂게 얘기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애들 앞에서, 초딩 앞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럼 애들이 막 옆에서 또 온다 또 온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또 온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경험치가 많으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네, 뭐 그러시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응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을 잘합니다. 저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말하는 장소에 저를 많이 노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연습이 곧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면접 어렵지 않아요.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언제? 평소에 연습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꾸준히 연습하면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한번 연습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